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5월 24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5월 23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5월 24일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가 되면 6월달 증시 전망을 증권사에서 내놓을 거고요. 벌써부터 몇몇 증권사는 2023년 하반기 증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면 애널리스트들은요,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전망을 하기보다는 전망을 해야 되는 전망 보고서를 써야 되는 그 시점의 증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증시의 어떤 닮은 꼴을 전망이라고 내놓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주식시장이 예상외로 강하게 움직이니까 애널리스트들은요, 6월달 증시 전망을 아마 긍정적으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쓸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은 예를 들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둥, 아니면은 어찌됐던 간에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합의가 될 거라는 둥, 그리고 지금이 안 좋으니까 이제 바닥을 찍고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라는 일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희망 회로를 돌리기 딱 좋은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제가 아마 이번 주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언급해드렸던 내용이 바로 절대 흥분하지 마소, 뭐 이런 내용이죠. 자, 5월 23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좀 짚어볼 텐데요. 다우지수가 0.69, S&P 500이 1.12, 나스닥이 1.26% 하락했습니다. 자, 부채 한도 협상이 지지부진해서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 말장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부채 한도 협상이 진전이 안 돼서 하락하고 부채 한도 협상이 진전이 안 돼서 상승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분을 갖다 붙여서 뉴욕 증시의 어떤 상승 혹은 마감에 대한 결론을 내놓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여러분, 주식은요, 뭐뭐 때문에 올라갔다가 아닙니다. 올라갔기 때문에 뭐 때문에 올라갔지 하고 이유를 찾는 거고요. 하락하면 어떤 것 때문에 하락했다라기보다는 하락했기 때문에 도대체 뭐 때문에 하락했지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왠지 똑같은 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똑같이 느껴지는 이 미묘한 차이가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는 진짜 완전히 혁신적인 그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미묘한 차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다 보니까 들을 때는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시간 지나가 보면 그게 무슨 의미지? 라고 헷갈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모르겠어. 무슨 소리야?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쉽지만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이 원리를 여러분들께서 빨리 알려고 하시기보다는 천천히 좀 내가 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요. 예전에 주식 고수에게 저 주식을 배울 때, 와, 진짜 얘는 왜 이런 걸 나한테 시키지? 라고 할 정도로 진짜 뜬금없는 숙제들을 몇 개월 동안 계속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이 새끼 진짜 이거 고수 맞아? 이 새끼 이거 나 연맥이려고 이런 거 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 허접한 전문가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뭐 이평선이 중요하니 보조지표가 중요하니 볼린저 밴드가 어쩌니 뭐 무슨 뭐 선물 옵션 파생이 어쩌니 이런 소리로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당하셨을 텐데요. 그거는 여러분 원리가 아닙니다. 자,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은 제가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5월 23일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요. 제가 잠시 전에 부채 한도 협상이 지지부진해서 하락했다고 전문가들이 그러더라. 그런데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
또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됐는데 상승했다고 얘기하더라. 뭐 이런 얘기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뉴욕 증시가 이날 하락한 이유는 뭡니까? 아주 단순해요.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증시가 하락한 거예요. 자, 경제 지표를 좀 보면은요.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5월달 서비스 PMI 지표 4월달은 53.6이었는데 5월달은 55.1로 상승했습니다.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반면에 5월달 제조 PMI 지표는 48.5로 전월 대비 부진했고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PMI 지표는 S&P 글로벌 뭐 혹은 시카고 혹은 ISM 이렇게 발표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서비스 PMI 지표와 제조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기준선이 50이고 특히 서비스 PMI 지표는 제조 PMI 지표보다 항상 살짝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 이게 바로 PMI 지표를 읽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날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서비스 PMI 지표와 제조 PMI 지표가 있는데 서비스 PMI 지표는 잘 나왔는데 제조 PMI 지표는 못 나왔다. 이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자, 제가 3월 달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위축됐다.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짐으로써 2008년도 금융위기의 트라우마가 다시 불거졌고 그러다 보니까 크레딧 스위스라든가 하다못해 도이치방크의 어떤 그 유동성 우려감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3월 달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긴장하고 위축되고 쫄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4월 달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이야기가 쑥 들어가니까 투자자들이 안도를 했죠. 그런 안도감이 경제지표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가스라이팅을 했냐면 5월 달에 발표되는 4월 달 관련 경제지표는 잘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런 비유를 해드렸죠.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는데 싸움을 한다. 싸울 때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감정이 실려서 이 새끼 저 새끼 막 악담을 하고 독설을 하면서 막 싸우다가도 한편으로는 진짜 헤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게 되는데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미안해 자기야.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하고 헤어질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가 사과해 줌으로써 헤어지지 않고 더 사랑이 깊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4월 달 어떤 투자 분위기는 3월 달에 엄청난 어떤 그 위기감 같은 걸로 쫄아 있다가 4월 달에 안도감. 그래서 경제지표가 잘 나온다. 이런 얘기 제가 계속 해드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5월이거든요. 지금 이날 발표된 S&P 글로벌 5월 달 서비스 PMI 지표와 5월 제조 PMI 지표인데 지금은 여러분 어떤 분위기일까요? 5월 달은 이제 제가 하도 남녀 비율을 이제 자주 해드리는 바람에 3월 달과 4월 달 관련된 분위기는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 5월 달은 어떻게 됐을까요? 5월 달은 어떤 느낌일까요? 왜 경제 지표가 이렇게 혼조세일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혼조세는 뭐냐면 서비스 PMI 지표는 잘 나오는데 제조 PMI 지표는 못 나오고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6월 달에 발표되는 5월 달 관련 경제 지표는요. 어떤 건 잘 나오고 어떤 건 못 나오고 막 할 겁니다. 자, 왜 그런지 다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남녀 관계에 대해서 비유를 해드리면 자, 그렇게 3월 달에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우고 내가 이 새끼랑 헤어질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이제 화해함으로써 4월 달로 넘어가서 이제 다시 사랑이 막 무르익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두 연애를 뭐 최소 한 번씩은 해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한 번 싸우고 다시 애정이 깊어져요. 자, 그 애정이 여러분 계속 갑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미 한 번 싸워봤잖아요. 그래서 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화해하면 당장은 사랑이
확 깊어지긴 하는데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또 한 번 싸워봤기 때문에 뭔가 내가 저 새끼를 진짜 믿어도 되는 건가? 내가 정말 내가 이 여자 이거 진짜 지난번에 싸울 때 보니까 승질 더럽던데 내가 이 여자랑 계속 만나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놓고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싸웠을 때 그 실체를 보게 된 어떤 그런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까 좋은 감정도 있지만 약간 그 단점도 보이는 약간 그런 시점, 지금이 이제 그런 단계에 접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요, 6월 달에 발표되는 5월 달 경제 지표는 어떤 거는 잘 나오고 어떤 건 못 나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전문가들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아마 연준도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씨발 이거 금리를 더 인상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연준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판이 펼쳐지고 있는 거는 6월 달에 동결할 거야. 그런데 있지 6월 달에 동결한다고 7월 달에도 동결한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 금리 동결하겠다고 아직 확정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자, 연준이 그런 결정을 지금 내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베이지북 같은 거 보고 지금 미국 경제가 심상치 않구나라는 거를 지금 느끼고 있는데 그 느끼고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투자자들에게 말을 못하지만 본인들이 굉장히 좀 신중하게 금리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비제조업 지수. 지난번에는 5월 18일 날은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제조업 지표도 뭐 예상보다는 좀 호전이 됐었습니다만 여전히 마이너스였었고요. 이날 발표된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비제조업 지수도 4월 달에 마이너스 22.8에서 5월 달에 마이너스 16으로 호전됐습니다만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요거 지표 기준은 0입니다. 자,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유지 중이고요. 제조업 지표는 지금 3개월이 아니라 뭐 5개월, 6개월 정도 계속 지금 마이너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달 신규 주택 판매. 자, 4월 달 경제 지표는 어떻다고요? 4월 달 경제 지표는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자, 전월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이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뭐 어려운 단어들, 뭐 듣도 보도 못한 단어들 그런 걸로 좀 어렵다고 느끼셨을 때 제가 이렇게 남녀 문제 같은 거 쉽게 풀어가지고 지금 흐름을 좀 여러분들이 확 이렇게 와닿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데 만약에 좀 이해가 가시면 너무 이해가 잘 돼요라고 하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고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하면은 안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직 어려워요. 뭐 다른 비유를 해주세요라고 해주시면은 제가 또 다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식을 공부하면서 많은 분들이 뭐 추천 책 좀 소개해달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주식 관련된 책은 잘 소개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제시 리버모어에 관련된 책은 뭐 제가 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긴 하지만 주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멘탈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심리에 관련된 책, 특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남녀 사이에서 밀당을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밀당이 진짜 이렇게 왜 그런 여우 같은 그런 뭐 제비족 같은 그런 밀당이 아니라 이렇게 멘탈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밀당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멘탈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성분들이라면 주식시장을 여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면 주식시장을 남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주식시장과 밀당을 하면서 매매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심리 관련된 책들을 좀 많이 읽어보시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여하튼 4월달 주택 관련 지표는 늘 말씀드리지만 3월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5월 달에 발표되는 4월 달 관련 경제 지표는 좀 괜찮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문가들은요. 미쓰리보다 무능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시장 예상치를 2.0% 감소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신규 주택 판매
뭐 3월달 지표 이렇게 그동안 이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도 한 9개월 정도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동안 계속 안 좋았으니까 지금 안 좋은 분위기니까 이번에도 한 감소되지 않을까? 2.0% 감소된 지표 발표하지 않을까? 뭐 그나마 2.0% 감소는 3월 달보다 그나마 나은 거지만 그래도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미쓰리는 좀 생각을 달리 보고 있었습니다. 4월 달 경제 지표는 잘 나올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식은 심리고 경제도 심리고 그래서 멘탈이 강해져야 됩니다. 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를 하면은요. 이거는 정말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아주 지금 현재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이 이슈가 주식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주식시장이 끝난 다음에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시 30분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이 협상을 재개했죠. 1시간 만에 회의가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근데 분위기는 좋았대요. 합의가 될 것처럼 낙관적이래요. 그리고 실무진들의 논의가 밤새 이어질 거래요. 뭔가 계속 미국 주식시장, 뉴욕 증시를 하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계속 뭔가 좋은 것 같은 거를 계속, 좋을 것 같은 거를 계속 흘리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뭔가 딱 풀어지는 그런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 부채 한도 협상이 6월 1일 정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 문제 일으키는 거 아니야라고 시장을 지금 굉장히 소화시키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뜨거웠는데 지금 부채 한도 협상 이 문제가 주식 시장을 오히려 그 열기를 식혀주는 그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재료가 뉴욕 증시를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이느냐? 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갖게 하느냐? 이유는 진짜 뉴욕 증시는 지금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주식이 오르면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지지부진해서 오르고 미국 증시가 빠지면 부채 한도 협상이 지지부진해서 빠지고 이런다고요. 지금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가 부진합니다.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금리 동결 혹은 더 나아가서 에이, 연준이 저렇게 지금 금리 동결 확정짓지 않고 금리 인하 없을 거다라고 딱 얘기하지만 하반기 가면 2019년처럼 금리 한 번쯤은 인하하겠지. 그 기대감이 지금 뉴욕 증시를 이렇게 버티게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 기대하시면 안 된다. 금리 인하해서 주식시장이 좋을 거다라는 그런 희망 고문보다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너무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엔 뭐가 있어야 돼요? 아, 올해 하반기에 만약에 설령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금리 인하하기 직전에 뭔가가 하나 터지겠구나. 그리고 그렇지 않고 금리를 동결한다면 그 금리 동결이 주식시장에 계속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앞서가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지금 하반기 증시 전망을 내놓고 있는 증권사들 내용을 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엄청납니다, 아주. 예. 근데 올해 하반기, 예. 오히려 지금 작년 연말에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증시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래봤자 지금 2560포인트입니다. 그래봤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갑자기 뜨거워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예, 하반기는 조금 더 냉정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상반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침착함과 냉정함과 평정심을 이제 계속 습관화시키면서 하반기를 또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올해 하반기 녹록지 않을 거예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은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나온 이야기로는
디폴트 되겠어? 디폴트 안 시킬 거야. 설사 디폴트가 된다고 할지언정 디폴트 되기 전에 셧다운이 될 거고 셧다운이 되는 동안에도 계속 협상은 할 거고 그리고 그 셧다운이 만약에 됐을 때 주식시장이 하락한다면 그거는 뉴욕 증시 어떤 물갈이 기간이다. 뭐 그렇게 마음을 좀 여유롭게 생각하시고 주식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5월 25일 목요일 날 더욱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께서 이제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스트레칭 하세요, 운동하세요라고 하는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스트레칭을 매일 합니다. 아마 안 그러면 이제 못 버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창문을 열어놓고 자가지고, 살짝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아직 요 감기 기운을 떨쳐내지 못해가지고 조금 컨디션이 그런데,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